ZCT하고 CT의 결선 차이 잘 보세요. ZCT는요 3선을 관통을 시켜야 되고 CT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ZCT는 뭐가 됩니까? 3상의 3선을 모두 한꺼번에 관통을 시키는 방법이고, 얘는 3상의 그죠? CT는 3상의 한 선씩 그죠? 한 선씩 관통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상이면 우리가 얘를 3상으로 그릴 때 이렇게 그렸죠. 얘는 3상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래요? 각각 하나씩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선정의 차이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352번입니다) 예비전원 설비가 그죠? 구비해야 될 조건을 4가지 쓰라 했어요. 예비전원 설비라고 하면 뭐예요? 예비 발전기, 축전기 이런 거죠?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돈도 너무 비싸면 안 돼요.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급이 용이하고요. 취급이 용이하고 운전 조작이 편리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자동으로 절취하는 것들을 많이 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상구화에 이게 중요하죠. 사용 목적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총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누전 차단기 353번입니다. 아니 정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뭐예요? 시험 버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 버튼 눌러가지고 동작을 제대로 하는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354번입니다. 22,900 배전솔로의 특고압 라인 포스트 해자. 해자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라인 포스트 해자. 이렇게 생긴 해자인데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쫙 피면 절연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 포스트 해자. 선로를 지지하는 지지 해자 일종이죠. 그래서 라인 포스트 해자라고 하면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는 경련 열화가 적다는 거예요. 경련 열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간이 지나도 이 절연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염분에 의한 오손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연거리가 길기 때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무성이 우수하다. 해안가에서 그죠? 발생할 수 있는 해무, 즉 그죠? 바닷가 안개나 이런 데 들어있는 수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하고요. 보수 점검, 그죠? 보안 점검이 용이하다 이런 얘기도 돼요. 장소는 이제 주로 이제 오손 등급으로 따지는데 오손 등급이 B 등급이면 굉장히 오손이 많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B급 이하 정도에서는 얘들을 주로 다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인 포스트 해자 꼭 기억하세요. 그죠? 배전솔로에 사용하고 있는 22,900에 쓰고 있죠? 라인 포스트 해자. 355번입니다. 피뢰침 설비에서 피뢰 방식의 4종류를 쓰시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건축용 방식이고요.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4종류가 아니라 돌침 방식하고요. 그 다음에 수평 도체 방식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메시 방식이 있었죠. 이게 이제 지금 KEC를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가 건축업법을 가지고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건축법이 아니라 KEC가 있기 때문에 4가지가 아니라 이 3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나오면 요 3가지를 쓰세요. 자, 356번입니다. 어떤 바였냐? OW 3.2, 즉 뭐예요? 5개용 비닐 절연전선, 그죠? 얘들 얘기하는 건데 1번에 보니까 뭐 애자 바인드 선을 전선 규모에 맞게 자르고 그 다음에 첨가해서 이래 감고 쭉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죠? 바인딩 한다는 건데 인입선에 그죠? 인입선에 인류 바인드를 하는 거예요. 인류 바인드 시공해. 바인드 시공하는 거죠, 결론은. 자, 그래서 인입선에 인류 바인드 시공하는 방식에 대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한 2번 나왔는데요. 답이라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57번입니다. 한 개소 여러 개소에 시공한 공통의 접지 전극을 기계에 기구에 모아 접속해서 공용화하는 걸 공용접지라고 하는데, 접지 전극이 예를 들어서 접지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걸 다 모아서 접지극을 하나로만 쓰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접지 도체가 쉽게 하면 이 접지로 가는 도체가 네 개가 아니라, 그죠? 접지 도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짧아지고요. 구조가 간단해지는 거죠. 그죠? 구조가 간단해서 이렇게 됐을 때 좋은 게 뭐예요? 보수 점검이 굉장히 용이하다. 예전 같으면 각각의 접지극을 다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면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요. 접지 전극이 병렬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접지 저항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서지나 노이즈 같은 것들의 방전이 굉장히 용이해졌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등전이가 유지되니까요. 등전이가 유지되기 때문에 장비가 안에 뭐가 없다? 전이차가 있지 않다. 하지만 필의 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서지에 대한 부분, 그죠? 서지 보호 장치, 서지 프로텍터를 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358번입니다. 이게 이제 기능사에서 나오던 문제거든요. 코드나 캡타이어 케이블 단말처리를 규정한 건데, 코드나 캡타이어 케이블과 로젯 또는 소켓 단자의 접속점은 2개연 코드인 경우에 뭘로 해야 돼요? S자형으로 한다. S자형 묶음으로 하고, 대편 코드나 원형 코드 캡타이어 케이블의 경우는 코드 스패너 등으로 뭐가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야? 장력이 걸리면 끊어지니까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저 나오면 오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359번이에요. 이거 뭐예요? 유도등이죠. 뭘로 만든 거예요? 백열등으로 만든 유도등을 나타내는 거고요. 360번입니다. 이거 앞에서도 했죠. 누전 차단기 적색하고 녹색 버튼의 차이가 뭐야? 적색은 누전 차단도 되지만 과절로 차단된다 그랬고, 녹색은 누전 차단만 된다 그랬어요. 예, 확인하세요. 361번입니다. 풀박스 및 접수 방향 시설 장소로 적합한 곳. 자, 풀박스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뭐예요? 굴곡이 많은 개소라고 아까도 했어요. 두 번째, 관의 길이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선을 용이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럼 얘네 두 개는 뭐예요? 얘네 두 개는 풀박스니까 조인트 박스, 접속함도 얘기하죠. 그죠? 덕트나 관공사, 그죠? 관공사에서 전선을 어떻게 하는 곳이요? 접속하는 곳에 사용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얘가 조인트 박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총 세 가지를 했는데 풀박스 2개, 조인트 박스 하나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362번입니다. 변류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첫 번째, 저압 변류기는요, 2차 배선 도중에 접수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사상 지장이 없는 최단 거리로 한다. 좋죠. 2차 배선은요, 케이블에 직접 장력이 걸릴 우려가 있는 경우엔 케이블을 고정해라. 좋네요. 계기용 저압 변류기는 전력거리와 관계되는 계기 부속 이외에는 접속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자, 계기용 변류기는 2차 회로는 개방되지 않아야 된다. 2차 점검 시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점검 시 항상 2차 측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달라가라 했어요. 왜? 2차 측의 절여를 보호하는 거죠. 2차 측 과전압이 걸리는 건 막자는 거예요. 철대로 된 변성기 하면 접지해야 된다 그랬죠. 다 동그라미네요. 그죠? 363번입니다. 개장공사에서 한쪽 신호선 한쪽 접지하는 건 뭐라 했어요? 시스템 접지라고 했습니다. 발전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인출로부터 전로 이상 전압이 발전소 내습하는 걸 방지하게 설치한 게 뭐야? 피레기 설치 장소를 얘기하고 있죠. 발변전소나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의 인입구 인출구 이렇게 돼 있었어요. 3, 4, 5에 주로 적용되는 철탑 평상 뭐예요? 역T자형이다. 직접 기초 중에 역T형은 이제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T자가 거꾸로 돼 있다. T자가 거꾸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장선기 그죠? 심해라. 쓰라고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처럼. 그 다음에 용도를 주고 쓰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선 가선 시에요. 적정한 2도까지 그죠? 전선을 당기는 공구를 얘기합니다. 요거를 뭐라 한다? 장선기라 그래요. 그림으로 나온 문제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364번입니다. 전선 접속 시 유의사항을 4가지만 해라. 첫 번째,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건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 저항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요, 접속 부분은 접속기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한다. 그러니까 접속기구라는 게 바로 뭐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접속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우리가 이제 절연 효력이 충분히 있는 접속기를 사용을 해라. 이런 얘기까지는 총 4가지 정도예요. 그래서 주요 키워드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키워드 위주로 좀 해두시면 좋겠죠. 365번입니다. 자, 우리가 BD는 뭐예요? 버스덕트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P, 그죠? 플러그인. 플러그인 버스덕트다. 자, 두 번째. 얘는 뭐예요?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죠. 열에 대한 거죠. 익스펜션 버스덕트예요. 세 번째는 MD, 메탈 덕트. 금속 덕트네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벨이죠. 맞아? 다섯 번째는 뭐냐면 콘크리트 전주 같은데, 그죠? 10m짜리예요. C10은 뭐야? 콘크리트 전주 10m예요. 콘크리트 전주 10m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선주하고요. 지선이 화살표라 했죠? 지선주하고 그 다음에 보통 지선을 시설하는 그런 심벌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심벌은요, 거의 출제가 안 되는 심벌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그죠, 특별히 2번 심벌 같은 이런 게 시험에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전선의 종류에서 강심 알루민 연선의 약호하고 ACSR이죠. 규격 4종류로 쓰고 용도로 써라 했어요. 용도로 쓰라고 그랬는데 규격 4종류는 뭐 96, 그죠? 96. 그 다음에 160, 240, 330이에요. 옛날하고 규정이 좀 바뀌었죠. KC랜다. 그죠? 그죠? KS에서 규격이 바뀌었어요. 용도는요, 송배전 선로에 쓰는데 주로 이제 코로나 방지가 필요한 곳에 많이 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송배전 선로에도 쓰죠. 송전선로 같은 뭐 154, 345급 이런 데 다 쓰는데 배전선로 22,900에 중성선에도 쓰거든요. 그래서 일반 가공전선이나 특고압 중성선에도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장하중이 굉장히 얘가 크다는 이점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는 그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CSR 같은 정도는 모르면 안 돼요. 367번입니다. 이건 앞에서도 했어요. 커플링인데, 커플링 접속법인데 뭐예요? 유니온 커플링을 그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선 및 지주공사. 자, 지선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6가지만 써라, 자제. 자, 첫 번째 얘 뭐예요? 몰라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선 밴드. 요거 지선 애자. 이거 지선 근가죠. 지선 근가란 말 안 쓰고 콘크리트 근가라고 해도 돼요. 지선 근가라고 하셔도 되는데 콘크리트 근가라고 하면 되죠. 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요거 지선이죠. 지선인데 우리가 아연도 철선을 쓴다 그랬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표상 최대 60cm, 보통 3cm가 쓴 건 뭐야? 지선 로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썼네요, 벌써.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했어요? 사람이 닿거나 하면 위험하니까 여기다 커버 씌우면 뭐라 했어요? 지선 커버를 여기다 할 수 있다. 총 6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369번입니다. 22,900 지중선을 사용하는 케이블 CNCVW 수밀형이었고요. TR에 CNCVW 뭐예요? 트리 억제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케이블만 쓰면 되죠. 여기에서요, 잘 보세요. 전력 케이블이 뭐냐고 물었지 명칭을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약호로 쓰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변전 설비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 KC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자, 370번입니다. 200A의 연축전지 15개 설치되어 있어요. 1번, 물곤황산의 농도는 표준이고 액면이 저해서 극판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죠? 뭐요? 증류수 보충해야 되겠죠? 전액이 그죠? 줄어들었으니까. 자, 부동 충전 시에 알맞은 거예요. 보통의 부동 충전 전압은 얼마야? 셀당 2.15, 55개니까 그죠? 55개니까 118.25V다. 충전 시 발생하는 가스는 무슨 가스를 했어요? 수소가스였고요. 가스 발생 시 주의사항은 뭐야? 환기하고요. 화기에 주의래라. 불 붙으면 안 되니까요. 충전이 부족할 때, 그죠? 얘를 뭐라 했어요? 축전지를 사용 후에 장시간 방치한다 뭐야? 황산화 현상, 설페이션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죠? 71번입니다. 자, C14 뭐야? 콘크리트 전주라고 그랬어요. 14m짜리,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이에요. 그래서 H줄을 신설한다 이거죠. 신설 두 번을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H자로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 이거야. 그걸 뭐라 했어요? H형 변대 이렇게도 불렀죠 우리가. 자, 콘센트 그림기호에서요 WP는 방수형을 지금 표기하고 있답니다. 방폭형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어떤 기호예요? EX죠. 네. 방폭형은 EX로 표시하면 된다. 심벌을 그리라 그러면 이제 심벌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어떤 기호로 표시하냐니까 사실 심벌을 그리는 게 맞겠죠. 정확하게 심벌 다 그리세요. 373번입니다. EDB예요. 일렉트리컬 덕트 뱅크. 뱅크라는 건 모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 매설용, 지하에다 매설하는 전선의 집합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문제 그죠? 요런 문제 잘 안 나오는 내용이죠. 예전 문제에 가까워요. 374번입니다. 가공배전선의 가선시의 전선간의 소요량은 고조차 심하다. 우리가 선로 긍장에다가 항상 선로 길이에다가 전선 가닥수를 곱하고요. 평탄하면 1.02, 고조차가 심하면 1.03인데 여기서는 고조차가 심하니까 1.03이에요. 그래서 긍장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지지물하고 지지물 사이의 거리가 아니야. 그건 경관이고 전선이 이렇게 맺었을 때 전선의 이 길이를 뭐라 한다? 긍장이라고 그래. 3상이면 몇 선이야? 3선이니까 곱하기 3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어떤 건지. 375번입니다. 요새같이 이제 물가가 들쑥날쑥할 때는요, 물가 변동이랑 공사비를 변경해야 돼요. 공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그죠? 며칠이냐? 90일이 경과했어요. 석 달 정도 경과하고 동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산출된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이 몇 분의 3? 100분의 3 정도, 3% 이상 증감될 때는요, 공사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시고요. 굉장히 지금의 시점에서 나오기 아주 좋은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이런 상황이 걸려 있는 거죠. 자, 1번. 다음 내용을 읽고 해라. 1번. 주상변압기 설치 전, 그죠? 절연유 점검을 할 때 무엇을 확인해? 절연유가 일단 불량이 되어 있는가? 왜? 맑고 깨끗하지 않은가?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함 내부에 기름의 위치, 유면을 확인을 해야 돼요. 기름의 양이 적당히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 변압기 함 안에 여기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기름이 여기까지 안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입니다. 뱅크의 용어 정리 써라. 뱅크는 뭐야? 변압기나 콘덴서의 결선상의 단위라고 그랬어요. 묶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결선상의 단위. 그렇죠? 세 번째, 군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개폐설의 순간 가도전하면 2차 기기 악영향을 주는 걸 막기 위해 쓰는 걸 뭐라 한다? 서지 흡수기라고 불렀다. 에세이죠. 자, 브릿지의 원리를 이용해서 선로의 고장점, 일선 지락 고장할 때는 뭘 써요? 머레이 루프법이라 했어요. 이런 거 그죠? 못하면 안 돼요. 그죠? 자, 확인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377번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명칭을 쓰라고 그랬는데 일단 2번은 여기 기역자가 보니까 기역형 완금이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요건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엔카셰컬, 볼크레비스 이렇게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1번은 뭐예요? 요거는 현수회자네요. 3번은 모르겠고요. 4번에 열쇠 모양 생긴 건 소케다이, 그 다음 데드핸드 클램프죠. 그러면 남는 건 3번인데 3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생긴 거 보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외워야 될 건 얘 하나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죠? 자, 확인하시고요. 378번입니다. 이제 심벌은 많이 했으니까요. 15A 표시해야 돼요. 15A 조광기, 셀렉터 스위치, 누전 경보기.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걸 뭐라 했어요? 4번은 수평지선이라고 합니다. 요거 심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CH인데 중화중령 콘크리트 전주예요. 콘크리트 전주. 자, 그래서 4번, 5번만 한번 체크하시면 되죠. 앞에 1, 2, 3번은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앞에서. 379번입니다. 그 조가선에 대한 거예요. 조가선이 뭐라 했어요? 가공전선로 이게 케이블이 가요. 이상하다. 케이블은 지중전선로인데 이게 케이블이에요. 케이블을 이렇게 시공을 할 때는 위에다가 철선을 하나 놓고 이렇게 묶는다 그랬어요. 이 철선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조가용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공전선로에서 케이블을 사용할 때요. 또는 뭐 통신, 전력 보안 통신의 케이블 같은 것들. 이거를 지지하기 위한 철선이에요. 그 이름은 뭐다? 그죠? 철선, 강철선이라고 합시다. 강철선을 뭐라 한다? 조가선이라고 합니다. (380번입니다) 계기용 변압기 1, 2차 측에 퓨즈를 부착하느냐. 우리가 수변전 설비할 때는요, 고압은 이렇게 했어요. 퓨즈를 붙여서 PT를 썼고요. 특고압은 어떻게 했어요? COS 또는 PF를 붙여서 PT를 썼어요. 그럼 PT 1차 측에는 붙이는데 2차 측에 안 붙여요? 안 그래요. 2차 측에도 다 붙여야 되는데 수변전 설비할 때 안 그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요하다 그랬어요. 1, 2차 측에 모두 퓨즈를 부착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이유가 뭐예요? 1차 측은 당연히 과전압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2차 측에도 퓨즈를 씌워야 되는 이유는, 그죠? 뒤에 들어있는 부하의 단락, 뭐야? PTCT 2차 측에 붙일 수 있는 부하의 용도를, 부하의 한도를 뭐라 했어요? 전격 부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를 붙일 수 있으니까 얘들이, 그죠? 단락이나, 그죠? 과부하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확대될 수 있다 이거죠. 얘 때문에 앞으로도 번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양쪽에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수변전 설비할 때는 안 그렸던 것 뿐이에요. 2차 측은. 381번입니다. 변압기 결선망, 굉장히 시험 잘 나오죠. 변압기 결선망 시우 델타 결선의 특징. 자, 델타 결선의 특징은 뭐야? 장단점을 다 아우르면 돼요. 그래서 제3고조파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하기 때문에 기전력의 파형의 왜곡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요. 한 대 고장 시에요. V결선으로 전환해서 삼상 공급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해되죠? 세 번째는 뭐야? 상전류가, 변압기 전류가 선전류에 얼마다?
루트 3분의 1이니까 대전류용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성점 접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성점 접지가 안 되니까 그죠? 지락 검출이 어렵다 이거죠. 지락 검출이 곤란하다. 다섯 번째, 전격 용량이 다른 변압기를 가지고 결선을 하면, 그죠? 정용이 다른 것을 결선하면 뭐가 흐를 수 있다?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순환 전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5가지 정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 단점 뭐 이거 따지지 않고 특징 5가지가 굉장히 시험에 많습니다. 382번입니다. 전용 면적 30평, 99제곱이에요. 아파트에서 구해라. 가산하는 볼트암페어는 내성 규정 최고치한다. 표준 부하 산정법이에요. 아파트, 주택 아파트는 얼마야? 40 볼트암페어 퍼 미터 제곱이에요. 예전에 30이었던 게 법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40 곱하기 99에다가 내성 규정, 그죠? 주택은 얼마까지 한다? 1000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4960VA인데 이거를 단위 세대는 보통 3kVA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꼭 기억하세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법규 바뀐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수변전 설비에 전원저항을 체크하면, 전원저항계에서 전지 체크하면 여기 배터리 체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원저항계는 한번 보여드리면 제일 좋은데 하여튼 배터리 체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배터리 체크의 녹색 부분하고 적색 부분인데, 녹색 부분이면 뭐다? 양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죠, 시험 문제 내기는 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어렵다 그죠. 이게 그죠, 전원저항 체크를 하려면 사실은 전원저항계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384번입니다 3, 4, 5 철탑 아까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오는 문제가 있고 같이 뭉쳐 있는 문제가 있다고. 뭐라 했어요? 역T형이라고 그랬죠. 3, 4, 5 역T형이라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전기 부하 설비를 가동한 상태에서, 자, 활선 상태에서 부하전을 측정한다.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후크온 메타라고 했습니다. 후크온 메타 기억하세요? 후크온식, 그죠? 386번입니다. 장주에 사용하는 자재 네모로 돼 있죠? 경환금. 만약에 이 맨 앞에가요 기역자로 돼 있으면 뭐야? 기역형 완금이 됐겠죠. 여기는 네모로 돼 있으니까 뭐야? 답이 경환금이 돼야 된다. 완천이나 완금은 같은 얘기입니다. 387번입니다. 휴대용 테스터로 측정할 수 있는 거. ACV, ACA, DCV, DCA, 저항 뭐 등등등 많아요. 뭐야? ACV는 뭐야? 교류전압, 교류전류, 직류전압, 직류전류, 저항이에요. 거기다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다이오드 극성 판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전압, 전류, 저항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388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뭐냐면 실제로 KC의 형태로 많이 나왔던 거예요. KC 형태로 많이 나와가지고 KC 형태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PPT에는 보면 이제 옛날에 복원 중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이미 다 복원이 됐죠. 2021년도.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 21년, 22년에 나온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이고요. 남은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저 유튜브에 김상훈 TV에 가시면 2023년 기출문제 KC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전선관 시스템부터 체크를 하는데 사용 가능하고 못하고 실용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 안 한다는데, 우리는 관공사, 케이블공사, 뭐 덕통사 할 때 뭐야? 나전선 안 된다 그랬죠? 전원전선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케이블이야말로 뭐 다 가능하죠. 그래서 케이블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애자공사 나전선 가능하죠? 애자공사 나전선 가능하다. 그렇지만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뭐야? 별로 여기 세모돼 있잖아요. 케이블이나 이런 건 다시미든 단시미든 간에 실용적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하세요. 자, 389번입니다. 피레 시스템의 등급에 따라서 인하도선의 간격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상 문제 다 있었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등급 10m, 10m, 15m, 20m로 이렇게 그죠? 맞췄던 그런 문제입니다. 390번입니다.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가연성 가스 위험 장소에 가연성 가스입니다. 금속항공사입니다. 관사항 간격은 풀박스 이런 건데 몇 턱 나사 5턱 이상이었어요. 항상 이건 시험 문제였죠.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 가요성을 필요한 부분에는 뭐뭐의 방폭형, 안전증가 방폭형. 자, 무슨 방폭형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압형, 내압의 방폭, 내압 방폭 구조나 안전증 방폭 구조를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 당시 시험 문제에서 5턱은 다 맞췄고요. 이건 다 틀렸습니다. 자, 정전이나 전원의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전력을 부하 공급하는 설비를 뭐라 그래?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죠. 제일 이 중에 많았던 건 뭐예요? UPS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392번입니다. 철탑의 기초의 종류를 두 가지만 할 때 역티형 이렇게 적고 있어. 그게 아니라 직접 기초, 그죠? 말뚝 기초, 뭐 우물 기초 쭉 있죠. 직접 기초에 들어가는 게 역티형이었던 거예요. 자, 말뚝 기초라고 하는 게 정확한 답입니다. 393번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자가용 전기설비의 신규 설치 시에 공사계획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5가지만 얘기해라. 공사계획을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공사계획에 대한 서류, 공사계획서. 그 다음에 설계도서라고 없습니다. 보통 설계도라고 안 해요. 네.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 공정을 어떻게 가져가겠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죠? 기술적인 시방서,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 이게 중요하죠. 전기안전공사에 가서 사전 기술에 대한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서까지 해서 총 5가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 자가용 전기설비를 신규로 설치해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는 문제였죠. 이거는. 394번입니다. 저압 전기설비의 과제류 차단기로 주택용 배선 차단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왜 제가 이거 다 둘이 똑같다 그랬고, 이거 둘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것만 알면 1.35, 1.45예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던 그 출제위원이 있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15, 1.13, 1.4 똑같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제는 그 다음번에는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냈어요? 얘를 한꺼번에 괄호를 줬던 거죠. 이 바보지 바보. 그죠? 이 시험 문제를 왜 내는 거야 이렇게. 이건 진짜 바보지 바보. 이걸 못 맞히면 우리가 더 이상한 거고. 얘기 됐죠? 395번입니다 22,900 3상 4선식에 22,900 3상 4선식. 자, 특고압 세선이면 얼마예요? 2,400ml였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이런 거는 맞춰야지. 그죠? 기본인데. 그죠? 한국 전기설비의 전멸기 기준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객실, 호텔이나 이런데 관광 숙박업소의 객실은 입구 등은 1분, 주택 아파트는 3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부 다 뭐예요? 그냥 KC에서 막 뜯어내고 있다, 공사기사는. 자, 잘 보세요. 나머지는 다 알아. 기호를 쓰는데 5개용 비닐 전선 OW, 비닐 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VCT, 450에 700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에틸렌 있네요. HFIX예요. 가교자가 빠지면 HFI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이에요. 인임용 여기까지 DV까지는 알겠는데 2개 2 여기도 알았어. 꼬임은 R이니까 평형은 뭐예요? F예요. F. 그래서 요 2개를 잘 체크해 두시라고요. 시험 문제 나오면 또 나온다 이거지. 이번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398번입니다 시가지에 시설하는 거예요. 시가지에는 일단 시가지에 쓸 때 특고압 설비를 목주는 시설이 금지돼 있죠. 그래서 시가지가 될 텐데, 자, A종 철조 얼마? 75, 150, 그렇죠? 400이었는데 전선이 수평으로 이상 있는 경우 전선 상황이 4m 미만일 때는 요것을 250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5, 150, 250 이렇게 외웠잖아요.
75, 150, 400이었는데 여기 250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거가 바로 뭐예요? 이런 게 바로 그냥 KC 뜯어낸 거예요. 399번입니다. 수영장 기타 수중 조명대 전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전원 변압기는 1차 측이 400V 이하고요. 2차 측은 얼마입니까? 150V 이하예요. 2차 측의 사용자람이 30V 이하면 1, 2차 간에 금속재 혼초 방지판을 쓰고요. 3V를 초과하면 누전 차단기를 달으라고 했습니다. 400번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철탑 조립공사에 이용되고 있는 조립공법을 세 가지 써라. 배운 적 없죠. 조립봉으로 하는 공법이 있고요. 철탑 조립할 때 이동식 크레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탑 크레인 공법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근데 400번 같은 경우에는요, 글쎄요, 또 나올까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나온 거니까요, 알아는 두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401번입니다. 우리 예상 문제 똑같이 나온 거죠. 자, 1개 등전이 본딩이에요. 보호 등전이 본딩. 건축물 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금속재 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1개소에 집중해라 했어요. 근데 서로 접촉에 등전이 본딩 마에 접촉한다. 대형 건축물 등으로 1개소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는 본딩 도체를 뭐예요? 본딩 도체를 한 개 본딩 도체바에 다 연결한다. 두 번째, 수도관이나 가스관의 경우는 내부로 인입된 밸브의 어디요? 뒤쪽, 내부 인입 밸브 뒤쪽에서부터 본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연성 바닥으로 돼서 국부 등전이 본딩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 설비 상호간에 그죠? 몇 미터였어요? 2.5m 이내인 경우에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저 예상 문제에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등전이 본딩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었는데 그죠? 안 들어서 지금 이건 틀리는 거예요. 402번입니다. 변류기의 분류 방식. 자, 변류기 CT죠. CT 뭐예요? 분류 방식 뭐예요? 항상 모든 게 똑같아요. 건식, 유입식, 그 다음에 몰드식이에요. 옥내에 들어갈 때는 몰드식을 쓰겠죠. 그래서 요거는 CT만 아니라 PT도 마찬가지예요. 건식, 유입식, 그죠? 몰드식 뭐예요? 절연에 대한 분류야. 우리가 변압기도 절연에 대해서 분류하라면 세 가지밖에 안 남죠. 건식, 몰드식, 그 다음 뭐예요? 유입식. 세 가지예요. 네. 자, 전력시설물 공사감독, 그죠? 공사감리 업무 수행 절차에 따라서 검사 절차에 대한 거예요. 요 문제가요, 재밌는 게 전기 기사 실기에 감리 파트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공사기사로 건너온 거죠. 똑같은 문제가. 그럼 공사도 맞춰봐라 이거죠. 자, 뭔가를 했는데, 그죠? 합격이 나와버렸어. 뭘 했으니까? 검사 결과를 통보해 줬더니 합격 또는 불합격이에요. 그러면 검사 결과 통보. 그럼 제일 처음에 뭐예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현장 시공이 완료가 돼야 검사 요청서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현장 시공, 그죠? 현장 시공이 완료되면 시공 관리자가 먼저 점검하고 감리원이 하고 나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시공 관리 책임자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감리원이 현장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검사 요청서를 내고 제출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공사가 끝나고 나면 뭐예요? 현장 책임자가 먼저 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감리가 점검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그렇죠? 이상이 없어야 검사 요청서를 낼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404번입니다. 전기부문 표준 품성에 따라서 그죠? 공정계획에 의해서 공기 산출 결과 정상 작업으로는 불가능해서 야간 작업을 할 경우나 야간 작업을 해야 될 경우 야간 작업에 대한 품은 몇 퍼센트 할증해 주는 거예요? 25%입니다. 25%. 그래서 제가 그죠? 실기이론 비법서에 들어있는 그죠? 할증에 대한 것들 다 많이 보시라고 그랬어요. 405번입니다. 1년의 내장장치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게 열쇠 모양이네. 일단 소켓 아이가 된 거고 요거는 뭐야? 요거는 이제 앵커 쉐클입니다. 이렇게 그림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그죠? 앵소 현볼점이에요. 앵소 요 현수해자. 그렇죠? 네 번째는 볼크레비스. 다섯 번째가 뭐야? 점퍼 터미널이에요. 저는 이렇게 외웠다니까요. 앵소 현볼점 이렇게. 앵소 현볼점 이렇게 딱 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그렇게 외웠다 이거예요. 네. 406번입니다. 기호에 대한 명칭을 써라. 야, 그래서 관연도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DV 이내 EF 했죠. 인임용, 비닐, 절연전선 이거였고 맞아요? 두 가닥이 이심이 평형이었다. 450에 750에 HFI5라고 했어. 그죠? 뭐야?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이다. 왜? 여기에 가교가 만약에 들어가면 HFIX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교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폴리올레핀 절연전선입니다. 뭐 뒤에 몇 도 이런 건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0.6의 1에 PN이라고 하는 것은 0.6의 1 KV에 그죠? PN이라고 하는 건 꼭 기억하세요.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케이블이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앞에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연도 문제지를 안 보면 안 돼. 그것도 최근 거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 내가 말씀드립니다. 407번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는 다음을 계측하는 그죠? 1, 2, 3번, 1, 2, 3번 똑같아요. 주요 변압기에 뭐였어요, 우리가? 전압, 전류 및 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력, 축전지, 출력단지의 전압, 전류, 전력이죠. 중방전 상태까지. 그래서 전압, 전류, 전력입니다. 이런 문제는 나번을 보면 해결되죠. 408번입니다. 할증률은 제가 항상 5개가 옥내보다 그죠? 얘기했었는데 5개 전선 5%, 옥내가 10%고요. 케이블 5개도 5% 똑같습니다. 맞아요? 아니죠. 여기서 많이 틀린다니까. 5개는 무조건 아니라 케이블은 3%예요. 자, 그래서 철거는 어떻게 하랬어요? 절반만 했어. 2.5. 얘는 1.5. 절반만 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쪽만 외우라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409번입니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지침에 따라서 감리업자는 감리효 시 착수신고서를 그죠? 제출해서 발주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승인이요? 발주자. 그렇죠? 착수신고서에 그죠? 서류 3가지. 감리 업무의 수행 계획서. 이런 건 사실 이런 문제 409번 같은 거 억지죠, 그죠? 그 다음에 감리비 산출 내역서. 그 다음에 상주하고 비상주 감리원에 대해서 그죠? 배치 상태하고 경력 확인하고 이런 거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사실 그죠? 409번 같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틀이라고 주는 겁니다. 한 3점 정도 해서 점수를 좀 빼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410번입니다. 조명기구 영등급죠? 얘는 뭐야? 접지를 안 하고요. 기초적인 절연으로만 돼 있는 그런 기구예요. 그래서 얘는 뭐야? 3등급 많이 나왔죠. 전격 전압이 얼마? 교류 30V 이하에 접속되는 기구입니다. 이거는 뭐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411번입니다. 27번은 뭐예요? UVR이죠? 부족전압 계정기. 첫 번째는. 자, 두 번째요. 37은 뭐예요? UCR이라 했잖아요. 부족 전류 계정기. 자, 근데 D가 붙어 있으면 직류라 했어요. 직류 부족 전류 계전기. 그 다음에 세 번째 51G. 51은 과전류 계전이니까 OCGR이죠. OCGR이에요. 지락 과전류 계전기죠. 계전기 명칭은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십니다, 이제. 자, 고소 작업이에요. 그죠? 고소 작업이에요. 비계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5m, 10m만 돼도 뭐 건물 치면 2층, 3층, 10m까지가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요거 20%, 15에서 20하면 40%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비계 틀이 없다는 거하고 있다는 거는 비계 틀이라는 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층수가 있는데 이 앞에를 전부 다 이렇게 틀로 이렇게 막아놔서 여기다 걸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애들이고 얘는 그러니까 걸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거고 얘들은 없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걸어서 쓸 정도 같으면 얘는 뭐야 10%밖에 안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고소 작업에 대한 거 반드시 그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413번입니다. 옥외등 공사에 사용하는 그죠 기구에 대한 겁니다. 노출에 사용하는 소켓 등은 선이 부착된 뭐예요? 방수형 소켓을 써라. 그죠? 방수 소켓이나 또는 뭐예요? 방수형의 노출해서 쓰기 때문이었죠. 리스펙터커를 사용하고 아래쪽으로 시설해라. 파이프 펜던트 및 직부기구를 상향으로 부착할 경우에 홀더의 체압의 지름 3mm 이상의 물 빼는 구멍을 최소 2군데 이상 만들어. 이건 이제 거의 못 맞췄죠. 1, 2번은 맞췄는데 3번은 못 맞힌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414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바로 전력공학 이론할 때 1장에 다 있었던 얘기입니다. 소과학의 역할을 세가 있어라. 뭐예요? 섬락 시에 애자련을 보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자련에 걸리는 전압 분포를 균일하게 가져가자는 거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뭐야? 애자가 파손되는 거를 막자는 거였어요. 2번이에요. AC에서 사용한 송전의 댐퍼나 아마로도 다 뭐예요? 전선 진동을 방지하자는 내용이었고요. 배전선로의 주상변압기의 저압측 1차 측은 뭐야? 주상변압기 1차 측은 COS 컷아웃 스위치고 2차 측은 뭐야? 캐치 홀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상 수직배 선로에서 옵셋을 주는 이유. 자, 수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간격을 이렇게 띄는 이유, 이렇게 옵셋을 주는 이유 뭐예요? 상하선 혼촉 방지.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교수님 저는 단락 방지라고 썼는데요. 괜찮습니다. 상하선이 닿다는 게 단락이에요. 예, 괜찮습니다. 그때도 그런 거 질문 되게 많았거든요. 시험 보고 와서. 근데 괜찮습니다. 415번입니다. 415번. 버스곡 그죠? 저압정지사업의 다음 덕트 공사에 지정한 최대 거리는 얼마냐? 버스 덕트 공사에 취급자 이외자가 출입할 수 있고요. 조용제 붙이면 3m죠. 이게 취급자 이외자가 출입할 수 없다 그러면 6m. 수직을 붙이면 라이팅 덕트는 안 해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얼마요? 2m. 그래서 이 1번에 많이 틀려서 6m라고 쓴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415번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설비 기준 그냥 띄어낸 거죠.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거예요. 다음에 것 이외에 시설 안 하지 마라. 전기로나 이런 데처럼 뭐가 큰 전기예요? 전류가 큰 거죠. 전류 소모가 큰 거예요. 두 번째,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에 쓰는 뭐예요? 소내용. 뭐예요? 그 발전소나 변전소, 개폐소 안에서 쓰는 전기를 쓰기 위한 소내용 변압기. 그 다음에 사용자나 맥케이브인 변압기로 혼촉한 경우에 자동차 변압기를 차단한 장치를 시설한 거. 이건 뭐예요? 35kV죠, 보통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게 나왔는데 실기 나왔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문제 잘 안 내거든요. 417번입니다. 완전 맞춰야 되는 거죠? 지선의 시설이에요. 지선은 소선수 몇 가닥? 3가닥 이상이다. 지중 부분부터 지표상 얼마까지요? 30cm까지, 0.3m까지죠? 이해됐습니까? 도로를 횡단하면 5m,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하 초래할 위험이 없는 건 4.5m, 보도의 경우에는 얼마야? 2.5m 이상을 한다. 자, 그래서 요거 그죠? 특별히 1번은 다 맞췄는데요. 2번에서 다 틀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선의 높이 정도는 알아야죠. 418번입니다. 저압옥내 직류 설비의 접지예요. 특저압이란 뭐야? 그죠? 우리가 그죠? 특별 저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옥내 직류 설비에 따라서 시설한다. 자, 우리가 이미 한 점을 중간점, 태양적 중간점을 접지해야 되는데 직류 이선식을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는 접지를 안 해야 된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사용 전압이 60V 이하다.
두 번째는 절연 감시 장치나 절연 고장 감시 장치 시설에서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경보 장치를 시설하면 되죠. 관리자한테 알람이 울려주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죠? 이거 다 예상 문제 있었죠, 우리 그죠? 예상 문제 있는 내용이었어요. 저압 전기 설비에서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 이건 사실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배선 설비 관통 밀봉은 다 밀봉해야 되는데 관련 제품 표준에서 자기 소화성으로 분류되고 내부 최대 단면적이 얼마야? 이런 걸 맞춘 적이 없단 말이야. 710스퀘어 이하인 전선관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밀폐하지 않고 보호 등급이 그죠? IP 등급으로 해서 얼마야? 33등급에 대한 사항을 합격한 경우,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죠? 거의 여러분들이 뭐 정답에 근접하지 못했을 내용이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